견내랑입니다. 견내랑은 통영과 거제의 관문이죠. 괴종이 정중부의 난으로 해서 거제도를 피난 왔을 때 이 건너서 여기를 견내랑 또는 전하도랍니다. 임금이 건너온 나루라고. 본래의 이 나루의 이름은 유방터라고 했답니다. 통영시 용남면 장편리 견류마을과 거제군 덕후리 견내랑 사이 해역 700여 미터가 섬으로 갈라 견내랑 나루터 푸른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말없이 흐르며 숱한 사연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거제도 관문 역할을 했던 견내랑 나루터는 충신열사의 귀향길을 비롯하여 당파 싸움에 견디다 못해 도망쳐 와서 가슴 조이며 나루선을 타야 했던 곳인가 하면 뒤쫓아온 관원들이 발을 동동 굴리다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했던 나루터다. 고려 18대 왕 의종왕이 정중부의 반란에 귀향을 오면서 초가을 날씨는 차갑고 북쪽을 향해 울고 가는 두견의 소리는 더욱 처량하게 들렸을 것이다. 귀향을 가는 의종왕 지난날의 역적이 귀향에서 풀려나 오늘은 충신의 몸이 되어 돌아가는 견내랑 나루터는 군신의 정은 한의 눈물로 뿌려져 핏빛으로 물들고 의종의 외로운 눈물은 해풍에 말라 버렸던 비련의 나루터다. 의종왕의 한을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잊지 못한 백성들의 애달픈 충성심. 의종왕이 건너오기 전에는 이 나루터를 유방나루터라 불렀다. 후긴의 영수였던 우암송실 선생이 건너왔던 견내랑 나루터. 그때부터 서울 풍속과 문물을 받아들였던 곳이기도 하다. 통영 쪽 나루터에는 서해루가 있었고 거제 쪽 견내랑에는 관해루가 있었다. 통구미 배에서 돛담배로 그리고 외정 때부터는 통통배로 차츰 발전하여 6.25 전쟁 전부터 차도선이 생겼다. 해남로가 삼내역에서 분기하고 통영로는 전주를 거쳐 남원, 함양, 삼청, 진주, 사천, 고성, 통영에 도착하였다. 일부 영남대로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부터 통영별로로 이용하여 오는 분도 계셨지만 영남대로로 진주를 거쳐 고성, 통영, 거제에 도착하는 분도 많았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직접 거제 읍내 배소에 도착하는 분과 견내랑을 건너 다시 오양역에서 거제 읍내 산길을 이용하기도 했다. 오늘은 후기 오양역에서 분덕, 상서, 유지, 덕리, 율옥동을 거쳐 옥산제, 거제 읍치 라인으로 걷도록 하겠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관료가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건에 얽혀서 귀양 가는 모습을 텔레비전 사극을 통해 자주 접한다. 유형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벽지, 절에 꽂어 원지에 보내어 격리하는 형벌이었는데 정치적 사안이 큰 범죄나 개인의 잘못이 큰 범죄에 활용되었다. 유배형은 어떤 형벌인가? 귀양이라는 말로 잘 알려진 유배형은 중죄를 지은 자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관 땅에 보내 종신토록 살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런데 오해가 있다. 유배형은 양반들에게만 행해진 형벌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치범으로서 양반 관료들이 유배된 사례가 많긴 하지만 일반 평민, 천민들도 유배형에 처해지곤 했다. 또 하나 조정에서 뿐 아니라 지방의 관찰사 직권으로도 형사 잡범에게 유배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당시 전국의 유배지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은 북쪽 변방이나 외딴 섬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망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절도가 가장 혹독한 곳이었다. 실제 유배지로 지정된 지역은 삼수, 갑산 등 한경도와 평안도 등 국경지역,
남해안의 경우 거제, 진도, 남해, 제주 등 섬지방이 자주 이용되었다. 제주, 거제도와 함께 조선의 3대 유배지로 이끌어지는 흑산도, 본래 길은 이제 있다. 우측으로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내려가고. 조선시대 유배지로 가장 자주 이용된 곳으로 여기가 제주, 시목지구, 거제, 진도, 흑산도, 남해, 해남 등의 순서로 빈도수가 나타난다. 누구나 한 번쯤 여행 가고 여기는 싶은 지목 곳으로 상수고, 꼽히는 곳이 바로 여기서 유배지가 도둑골지에서 절로 아니었던가. 산 등수위로 아이러니하게도 옆구리로 조선시대 가야 생활 됩니다. 환경이 가장 쭉해서 저 열악한 옥산대로 가는 길이 유배지로 있다, 여겨졌던 곳이 현대에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절경이 뛰어난 곳으로 오히려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겠다. 유배지가 결정되면 유배자가 관직장일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형조에서 요는 관할하였다. 그제의 내륙이라고 왕의 그러죠. 윤호를 받아 유배지가 결정되면 의금부 및 형조에서는 유배인을 휴양지까지 압송해 갈 압송관을 배정하고 유배인에게 단자를 내려 휴양지로 출발하도록 하였다. 유배인이 압송되어 유배길에 오르면 정해진 길 내에 휴양지에 도착해야 하였고 하루에 가야 할 길은 평균 86리 약 33.77km였다. 압송관은 정이품 판서 이상의 관료는 의금부 도사, 즉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이상 고위 관원은 의금부 도사가 맡았던 것이다. 관직자의 경우 의금부에서 유배지를 배정하고 이를 알려주면 본가에서 출발하며 압송관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압송관은 원칙적으로 유배인을 귀양까지 직접 압송해야 하지만 실제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유배인이 관직자일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유배인과 압송관이 각자 자신의 여정에 따라 별로로 길을 가서 저녁에 숙박지에서 확인하는 정도이거나 심지어 유배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뒤에 압송관이 당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인은 유배지에서 지역민과 활발하게 교유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학문과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배길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조정에서 힘께나 서던 관리인 경우 유배길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절대 마음까지 골가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죄를 짓고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인 만큼 배수에서 벌어질 앞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배는 곧 귀양살이를 뜻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종인데 고려시대나 당파싸움이 치열했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관료 생활을 하는 정치인에게는 을에 따르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귀양살이를 소재로 한 작품 또는 귀양지에서 지은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유배 가사는 이러한 가사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시가 문학 여기가 사상 멋진 데네요. 최초의 유배 시가 고려 의정 때 정서의 정과 정곡을 캠핑도 가능한 곳이네. 내 님을 그리 사와 운이다니 산 접동새 난 있었하요이다. 아니시며 그르치신 달 아어 자늘 효성이 알아시리이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니저라 아어 벽이시더니 니러시이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말이신저 사릇번디 아어 님이 나랄 하마 니자시니까. 아소 니마 도담 들으사 개오소서.